법사위의 여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인데요. 글쎄요,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사정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이 정말 누구 말 맞다라 씨알도 안 먹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검사장 18명 이렇게 단독으로 고발하냐. 이 말에 오늘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.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.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.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.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? 뒷감당 잘할 수 있죠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부분은. 지금은 타이밍상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.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김병기 원내가 얘기한 것이고 조율이 좀 필요했으면 어땠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죠. 김경태 대변인님, 물론 김용민 의원이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는데 진행자에게 뒷감당 잘할 수 있다.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 의미심장하네요. 제가 볼 때는 김용민 의원이 맥인 것 같습니다. 김병기 원내대표가. 또 맥이긴 뭘 맥입니까? 일단 말씀하십시오. 예. 모르겠습니다. 여튼 한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제가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옹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항소 포기 사태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게 뭡니까? 뭔가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나 그게 아니라 도리어 화를 내잖아요. 당연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? 문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단 항명으로 돼 있고요. 더더욱 제가 좀 황당한 건 이른바 항소 포기를 영향을 준 압박을 한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사실상 임명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을 누르고자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김용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 흐름상 강하게 압박한다, 그냥 고한다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입장에서 검찰에 대해서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강성 지지자들, 개딸들이 환호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충분히 이 정도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입장을 냈다는 거죠. 그런데 도리어 그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거 뒷감당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압박을 했다면 이거 뭐지? 난 충분히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가? 사실상 본인 정치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들 김용민 의원을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와 여당의 법사위원들, 여당 강경파 의원 간의 갈등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 관련 얘기를 해보면 일부 지지자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. 내란 전담 재판부 왜 원내 지도부 주도를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이거 자기 정치하려는 사람들 문제 해결 도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. 박성미 소관님.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명히 몇 번 경고를 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뒷감당 얘기도 하고. 근데 또 오늘 민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인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거 내란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. 그럼 뭡니까? 김병기 원내대표 경고해도 이거 하루도 안 가는 거예요? 글쎄요,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 위원장께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긴 합니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제 당 지도부 차원이나 원내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나 재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을 때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더 빠르게 이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큰 상황인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한 번 더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현정 의원님,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에는 비판적인 시각도 많아서 이 도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많고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하는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원내대표가 분명히 뒷감당 얘기도 하고 다 자기 정치하는 것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함에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혹은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
또 한 번 이렇게 재차 언급하는 게 이 정도 갈등의 고리면 좀 심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치가 이제 보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지시나 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정치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가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이 민심의 척도는 딴지 게시판이다. 그걸 보고 해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민심의 중심이 이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니라 거기를 보고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지지층을 많이 획득하는가 또 표를 많이 획득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인 방향이 달라지니까 예. 거기에 맞는 이야기만 주로 하는 겁니다. 즉 거기에 어떤 벗어난 이야기는 전혀 하지가 않는 거죠. 내란전담 재판부 이거 하게 되면 재판 새로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풀려나서 다시 풀려나야 돼요. 예. 그러면 이 내란전담 재판부가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?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헝클어집니다. 지금 김병기 의원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.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할 경우에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. 예. 그 당신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?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든지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서 예. 지금 이쪽에 있는 그 강성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를 위해서는 뭔가 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현상 꽤 많이 날 것이고 이게 아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 지도부 생각은 이런 뭐 검사장 열려들면 고발이든 뭐든 왜 이렇게 대통령 순방 때마다 대통령 덜 주목받게 하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.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 순방 중에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이제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서 여러 뒷말들이 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간과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90%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평당원 최고위원에 관한 그것도 굉장히 그 당원의 권리를 그 강화하는 이런 투표와 조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시간의 차이도 있고 그 당시 환경의 차이도 있는 것인데요. 네, 장현주 변호사님, 뭐 정청래 대표 말이 맞아요. 이 전당원 투표, 그러니까 당원 목소리 강화하는 거 찬성률 90%에 가깝다고 하는데 보면 투표율이 16%예요. 네. 그럼 그냥 대충 수학으로 하면 한 대략 14%만 대충 찬성을 한 거잖아요. 이 투표에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14%만 이거에 동의했다면 모르겠어요. 압도적인 찬성률이라고 하기엔 좀 정청래 대표 말이 머쓱한 건 아닙니까? 그렇지만 이번 투표 자체가 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뭐 권리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예. 이번에 뭐 결의를 하거나 의결을 하는데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당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였다라는 점. 그렇다면 사실 절차적인 부분이 구별된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투표율이 16.8% 뭐 그렇게까지 낮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에서는 사실 90%에 가까운 분들이 찬성 의견을 줬다라는 점도 당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. 예. 앞으로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리 행사를 하는 또 투표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. 그런 경우에 또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더 지켜보면 될 거라고 보입니다. 글쎄요, 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뒷받침하기보다는 다들 본인 자기 정치 지방선거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일본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1위였습니다. 민주당 내부 얘기.